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비 지원이 지연되면서 발행이 중단됐던 울산페이가 다음 달 발행이 재개됩니다.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구매 할인율은 10%에서 7%로 축소됩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가량 중단됐던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발행이 3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종전과 동일한 월 20만 원이지만 구매 할인율은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180억 원에 달했던 국비 지원액이 올해는 71억 원으로 절반 넘게 깎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일반 지역을 차등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는데 울산은 일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국비의 차등 지원 비율에 따라서 울산은 작년 5%에서 2%로 줄어들면서 국비가 적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400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액은 감소했지만 울산시는 지방비를 작년 수준인 2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국비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시비 투입을 내년과 같이 해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2019년 첫 발행 이후 14세 이상 시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억 원이 거래되며 지역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발행 재개는 다행이지만 할인율 축소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7%로 줄어든데 있는 건 좋지만은 원래 하던 것보다 줄이면 좋아할 시민이 있을까 싶어요. 울산페이 사용처가 대부분 슈퍼나 음식점, 카페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발행 재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발행이 중단되면서 지금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3월부터 다시 재개된다고 하니까 또 울산페이 때문에 저희도 매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페이 발행 재개가 매출 증대로 이어져 동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산 없이 종식됐습니다. 울산 동물위생시험소는 AI 발생 농장과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가 411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사실상 종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발생으로 울산에서는 74,6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아직 겨울 철새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가금 농장에 대한 예찰과 정밀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은 어제 태화강 선바위교 일대에서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방류되는 연어는 지난해 태화강으로 돌아온 어미연어에서 생산된 어린연어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공급된 연어 등 56만여 마리로 오늘까지 태화강에 방류됩니다. 지난해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173마리로 지난 2014년 1,827마리가 돌아온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노조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양산 등 건설 현장 27곳에 공사 방해 목적으로 집회를 열어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으며 이들이 갈취한 억대의 돈은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이 아닌 노조 간부의 급여 등에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을 맞아 울산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섭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말까지를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43.7%가 3월과 6월, 10월에 집중됐으며 전체 사고의 53.1%가 학교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10건 중 8건이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지역 치매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의 치매 환자 수가 2018년 1,800여 명에서 2020년 12,300여 명, 지난해 13,7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지역의 치매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민간 강사를 활용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시행으로 치매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다양한 인지 예방 활동을 실시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거나 지연시킬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3월 한 달간 비용 체납 등으로 우편물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남구청은 최근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00여 명을 동원해 위기가구 선제 발굴에 나섭니다. 남구청은 장기 미수령 우편물이 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도움 방법과 지원 가능 서비스가 설명된 문고리형 리플릿을 걸고 보건복지 서비스팀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는 어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미포와 온산 등 울산지역 국가산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처리를 위한 현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미포와 온산 산단 내 자동차와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 관련 입주기업 10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충처리 국장 등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출신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해 올해 국민 고충처리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네, 울산 출신으로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지난해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신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부위원장님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이 책 쓰셨죠? 예, 제가 판사 마칠 그 무렵에 제가 예.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뭐 당시 상황을 뭐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많은 그 좀 무리한 입법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충돌들이 일어나면서 법의 기본 원칙들을 너무 많이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에서 아 내가 배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법은 이것이다 이런 걸 좀 알리려고 썼는데 사실은 뭐 책 내용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뭐 크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말씀이고 책은 많이 팔렸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나갔던 베스트셀러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잠시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매우 바쁘시고 지방에 다니실 틈이 없으신데 지금 업무차 오셨고 초대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고향입니다. 울산에 오셨습니다. 금이 환영하셨고요. 인사부터 좀 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뭐 항상 고향은 푸근하고요. 그리고 뭐 항상 오고 싶고 뭐 사실 떠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면서 이렇게 보는 그 이 차창 밖으로 비치는 풍경은 항상 푸근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패방지, 고충처리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있던데 김 부위원장께서는 국민고충처리분과를 맡고 계시잖아요. 판사를 하셨고 형역대 여러 분쟁 사건에 판결을 하셨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사실 제가 법원의 판사로서 법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가면서 처음에는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많이 긴장을 했는데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게 법원의 판사 역할도 결국에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인데 이 고충처리민원도 결국에는 정부와 개인 간의 어떤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라서 큰 기본적인 틀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판사로서 하면서 쌓았던 경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동종 유사의 민원들이 쌓이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점들이 보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까지도 저희들이 촉구를 할 수 있어서 예. 좀 더 보람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걸 이 분과를 잘 아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큰 일을 해결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제일 빠른 길은 국민 고충 처리 분과 이런 데 호소하는 거다 이러던데 맞습니까? 정확히 잘 말씀을 그래요? 들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랑을 드리면은 예. 큰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그 자랑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설악산 이게 강원 도민의 염원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그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인데 그게 저희 권익위에서 나서서 조정으로 일단 큰 한 발짝 디디는 계기도 됐고 그 외에도 많은 그 큰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어서요. 뭐 사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국민들의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 평가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행정가와는 많이 다르다. 흔히 하는 말로 현장에 찾아가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평가가 틀리지 않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장을 나가면 많은 부분들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입체감이 확실히 달라지죠. 서면으로 보면서 사건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분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사안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현장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현장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직접 제가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 가운데서도 판결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다 이게 판결하시는 판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정확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법원에서도 법원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국민고충 처리 부분에서 꼭 해결해야 할 목표랄까 화두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집단 민원, 많은 사람들의 민원. 지금 어떤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식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길거리로 나갑니다. 피켓을 들고 고성으로 스피커를 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단 민원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잘 수용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집단 민원 쪽을 좀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업의 어떤 발전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의 육성이 결국에는 경제 전체의 기본 틀을 튼튼히 한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업 쪽도 저희들이 따로 파트를 만들고 과를 만들어서 좀 더 제대로 기업 민원들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민원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행정청한테 요구를 해보지만 행정청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가서 본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물론 이제 모든 민원이 원하는 것 세세 그 속 내용까지 다 들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조사관들 민원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부분들을 청취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조사관들이 제가 가장 우리 조사관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뭐 하루에도 12번씩 이상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충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아껴주시면은 저희들도 국민들의 아픈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울산 출신이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쇠부리 축제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북구 달천철장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울산시 무형문화재 울산 쇠부리 소리 공연과 전통 대장간 체험인 쇠부리 대장간 등이 준비됐으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울산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해 축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북구 청곡동 일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달천 아이파크에서 천곡천 구간 도로 개설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된 북구 청곡동 일원 내부 가로망 가운데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117억 원을 투입해 폭 20m, 길이 0.26km 구간 도로를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천곡과 상안, 달천 등 13,000세대의 교통 편익과 학생들의 보행안전,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된 지 100주년을 맞은 학교가 기념행사를 준비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우 시의원은 울산에서 병영초와 울산초, 언양초와 남목초, 온양초와 웅촌초등학교가 100년 이상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들은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동문들의 도움만으로는 역사적인 기념행사를 열기가 힘들다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청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항만 내 분진 흡입차 시범 도입해 운영합니다. 분진 흡입차는 특허 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그동안 항만에서 활용해온 고압 살수차보다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공사는 3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1일 미세먼지 포집량을 분석한 뒤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을 위해 올해 다둥이 행복 렌터카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은 연 1회 차량과 카시트 대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7인승부터 대여료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인승에서 12인승 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00가구를 모집하며 선정되면 최대 3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